저기 주최 측에서 방금 저한테 상품권 두 개를 주시네요. 여기에 나오는 그 난방 기법 등의 이름을 나중에 제가 퀴즈로 내면 맞추시면 드릴게요. 금요일 오후만 되면 벌써 촬영으로 가득한. 지금 이제 이게 말하자면 모든 동물 중에 남자가 집을 짓지 않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대요. 남자가 왜냐하면 다 남한테 짓게 이렇게 이제 분업화되고 넘겨줬잖아요. 하지만 그 본능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캠핑을 하는 거예요. 좀 대전에서 오신 분들인데 이제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갑자기 무주에 있는 산 이름 뭐죠? 네네네. 거기 이제 우리나라의 제일 유명한 캠프장인데 굉장히 추운 때 갔어요. 근데 이제 애들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고 장비가 고급화되고 기능화돼가지고 겨울에도 이 안에서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저 인터뷰가 1시간 걸렸어요. 저분이 추워서 그리고 말을 계속 실수를 하셔갖고 1시간 겨우 했는데 하여튼 저 남녀를 나누는 건 좀 죄송하지만 남자들은 그러니까 동물적으로 보면 그런 집에 대한 그런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캠핑도 요새 인기를 있는 것 같고 드럼통에 깡통에 LP 가스통까지 흔치 않은 모양이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이것도 드럼통이고요. 이거 네, 그렇죠. 네, 물불상에서 이거 15,000원이면 삽니다. 그래서 그걸 사다가 지난해 결성된 전국 완주군의 대한에너지 협동조합이 만든 난로들이다. 농촌의 흔한 재활용품을 이용해 재료비는 거의 들지 않았다. 버려진 화목난로도 효율을 개선해 쓸만한 난로로 재생해냈다. 자, 이 난로도 핵심이 뭐냐면 아까 주택에서 단열과 추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난로도 단열과 추결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화구 안쪽을 보시면 바깥쪽으로 해서 내화벽돌로 해서 쪽 벽면들을 라이닝을 좀 한 부분이고 1차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저 안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2차 공기 주입관을 만들어 달아뒀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연소를 시키는데 이런 튜닝을 아래쪽에 화구 쪽에다 했고요. 어려서 저는 시골 출신이라 부엌에서 이제 어머니 심부름으로 불을 많이 떼봤거든요. 근데 부직갱이로 그냥 놔두면 불이 잘 안 오르잖아요. 부직갱이로 밑에 공기 구멍을 만들어주면 불이 확 올라와요. 그리고 훨씬 더 잘 타죠. 그러니까 뭐냐면 겉에 단열을 해주는 거는 내부의 온도를 높이기 위한 거고 2차 공기 주입관이라는 게 부직갱이로 들어주는 것처럼 완전 연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 온도가 한 800도 이상 올라가요. 저 난로들은. 그러면 재가 없어요. 재도 없이 다 깨끗이 타죠. 그리고 벽돌이 그래서 여기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불쏘시개를 이용해서 이쪽을 열고 이쪽으로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재를 청소할 때도 이쪽으로 재도 별로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완전 연소로 되기 때문에. 저렇게 막대기를 꽂아놓고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로켓 스토브라는 거. 제3세계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미국 아프로메츠 연구소에서 1980년대 모델을 표준화했다. 세계 각국의 효율적인 화덕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낸 것이다. 연료실을 가지고 하는 구조로 돼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런 난방 기구들은 모두 로켓. 이거 나중에 퀴즈에 낼게요. 이거는 이거 진짜 집에서 혹시 좀 뭐 공간이 있으시면 한번 만들어 보셔도 돼요. 저는 만들어 봤거든요. 이걸 이제 난로 파이프 있잖아요. 난로 파이프를 이렇게 이제 구부려 갖고 하고 이게 L자 구조라고 그러는데요. L자 구조. 그리고 이 주변에 연탄재로 채우시면 돼요. 연탄재나 뭐 흙이나 이런 걸 채우시고 이건 깡통이고 깡통 안에다 이걸 세운 다음에
이 약간 이제 연통으로 꽂을 수 있는 형태로, 꽂았다 뺐다 할 수 있는 형태로 이 정도만 만들어도 굉장히 그 연료율이 좋고요. 깡통을 여기다가 이제 그 난로 깡통 그 기둥을 세워주면 마치 그 로켓이 날아가는 소리가 나요. 쎄 하는. 그리고 내부가 이게 단열이 돼 있기 때문에 안에서 내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거의 완전히 타고 이 뭐 이거 올려놓으면 보통 가스레인지 이상의 열 효율이 나고요. 이거를 이제 만든 사람들은 미국의 아프로베처 연구소라는 그 연구소가 있대요. 근데 거기는 이제 보통 뭐 그 제3세계 이제 석유도 안 나고 뭐 이런 그리고 연료가 부족한 곳들 거기에서 어떻게 그 효율적으로 나무를 너무 많이 베갖고 또 나무 때면은 산야가 헐벗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연구를 했는데 바로 우리 옛날에 어머니 부엌에서 불 때던 시스템이에요 이게. 그걸 좀 다양하게 연구를 했다는 거고 이 구조가 중요하더라고요. L자 구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로켓 스토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한번 연구해 보실 수 있어요. 제3세계 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미국 아프로베처 연구소에서 1980년대 모델을 표준화했다. 세계 각국의 효율적인 화덕이 갖고 있는 공통점을 찾아낸 것이다. 연료실을 단열재로 감싸 외부 온도를 높이면 나무가스가 완전히 연소돼 많은 열기를 뿜어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에 가면은 뜨거운 물 어떻게 쓰지? 뭐 그런 고민들도 하시는데 저분들은 저걸 다 만들어내더라고요. 온수기 뭐 네온. 걸리게 되면 여기에 손씩 걸리게 돼 있어요. 올라온 것이 여기서 한번 데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다 데펴지지 않은 공기가 여기로 빠져나가요. 빠져 옆으로 지나가면서 이 옆에 있는 솥을 또 데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데피고 여기서 데피다 보니까 여기에서 불때에서 나온 열기를 최대한 이 솥에다 쏟아놓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부 다 이것도 로켓 스토브 원리를 이용한 난로들이고요. 농촌 지역에서 지속적인 생산과 소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른바 적정 기술의 조건에 맞는 방식이다. 무엇보다 나무 소비량을 기존 화덕의 4분의 1에서 10분의 1까지 대폭 줄이면서도 같은 열 효율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지금 저기 그 전시관에 저기 이제 완주군이었거든요. 완주군 CB센터라는 곳인데 거기 일본 분들이 왔더라고요.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6년 전 이제 여기는 영등포에 있는 하자센터라고 대안학교인데 거기 학생들도 이제 이거를 배우고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그 약간의 원리만 알고 있으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기술의 어떤 장벽이라든지 어떤 장벽이 낮고 접근성이 좋죠. 그래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데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삶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구나 장치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겁니다. 저분은 이제 귀농하신 분인데 저분이 쓴 유명한 좀 책이 있습니다. 화덕의 귀환이라는 책이 있어요. 화덕의 귀환. 네. 저분은 원래 증권사 애널리스트 하다가 뜻한 바에 있어서 장흥으로 귀농하신 분인데 적정 기술 연구를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호응이 많아요. 저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가 있는데 흑부대 생활기술 네트워크라는 블로그가 있거든요. 흑부대 생활기술 네트워크인데 2년 전에 제가 보니까 회원이 4만 명이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서양식 벽난로하고 우리나라 옛날 아궁이 구조 그걸 이제 같이 응용을 한 난로예요. 도시에서 쓸 수 있는 난로. 완전 연소를 시키고 그 폭발력으로 열기를 부들 바닥으로 밀어내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전통 함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아주 깊이 파가지고 함실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아예 태울 때부터 거꾸로 태워가지고 강한 압력을 통해서 적절한 가스 슬롯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슬의 깊은 곳까지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것들이 안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평구들이 가능하게 완전 연소를 시키고 그 폭발력으로 열기를 부들 바닥으로 밀어내는 자, 이게 이제 그 하자센터에 있는 그 평구들 난로인데요. 기본 구조는 아까 이웅희 씨 댁에서 나왔던
깡통 난로 구들하고도 거의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에서 불을 떼죠. 안에서 떼고 그 이제 이건 도시이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돼요. 뭐냐면 여기서 팬을 돌려요. 팬을 돌려서 연기를 뽑아내는. 그런데 하여튼 보통 근데 함실이라는 거는 그 옛날 우리 이제 그 부엌의 그 아궁이를 보면 바닥이 낮잖아요. 낮은 데서 올라가니까 열이라는 건. 그래서 함실은 낮아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함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대신 요 바깥쪽에 있는 팬이 빨아들여서 멀리 보내고 그 다음에 역시 여기도 굉장히 두꺼운 그 함실은 작고 벽체는 두껍고 그 다음에 여기 이 평상같이 있는 곳은 말하자면 앉아서 그 들어 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체가 추결이 된 상태에서 공간 전체를 데피는 역할도 하고 그런 이제 그 방식이죠. 여기서 미국에서 일본에 유학 와 있는 어떤 사람 인터뷰가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이 그 우리나라 구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가 봐요, 우리 구들이. 식이다. 그러니까 전통 함실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 아주 깊이 파가지고 함실을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아예 태울 때부터 거꾸로 태워가지고 강한 압력을 통해서 적절한 가스 슬롯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들의 깊은 곳까지 멀리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치적인 것들이 안에 구조가 있기 때문에 철구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시범 제품이어서 비싼 재료를 썼지만 농촌형으로 바꾸면 저 그 벽체가 되는 거 있잖아요. 현무암 같이 생긴 거. 저게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거든요, 요즘. 저 한 장에 한 2만 원 정도 해요. 2만 원, 3만 원 정도. 근데 저게 옛날 그 구들돌 구하기가 참 어려웠는데 저게 있어서 굉장히 편해졌어요. Was used in ancient Rome and also used in Korea as well. One of the problems with kind of the traditional underfloor heating system is that oftentimes it involves incomplete combustion. It's not the most efficient combustion. So the smoke coming out from the chimney has a lot of particulate left in it. But I think if we can combine a more efficient combustion with underfloor heating, we have kind of an ideal stove.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구들이라는 시스템 밑에서 불을 떼서 돌을 데워갖고 물을 덮이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바닥을 덮이거나 하는 시스템은 옛날 로마하고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두 군데가 있었는데 로마에서는 그걸로 목욕탕을 만들었고 우리 이제 안방을 만든 거죠. 이거는 이제 저분들은 그 미대 뭐 회원 조속과나 뭐 이런 거 전공하신 공예가들이거든요. 이제 저기에다가 저걸 이제 좀 더 미적으로 이쁘게 만들어 보려고 작업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다시 연통으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발열통 안에 그 방을 나눠줌으로써 열이 충분히 이 안에서 돌고 나갈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지연시켜주는 그런 원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도 벽돌이나 이런 거 다 보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추결, 단열. 이 난로가 설치된 곳은 이제 그 난로를 이제 여기에 가져왔는데 성대골이라고 저쪽 갑자기 동네 생각나는데 성대골 에너지 자립마을이라고 있어요. 그 서울시에서 뭐 좀 지원도 해주고 그런 곳인데요. 수요일날 저희 아이들하고 숙제를 가고 있거든요. 그 산에 가서 그 프로그램 숙제하면서 오고 가고 내려오는 길에 그 잣나무 가지들인가 쳐서가지고 오고요. 또 이 근방에 뒷다라고 나무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무를 얻어가지고 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분들이 잘 그 전난로를 활용을 잘 조금 배우셔야 되는데 활용을 잘 못하고 있던데 하여튼 서울에도 화목난로를 뗄 수 있는 연료는 널려 있더라고요. 서울에 보니까 여기 이제 이게 상당히 재미있는 햇빛 원풍기인데 적정 기술 난방의 또 다른 에너지원은 햇빛을 이용한 온풍기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 그 생물이 살아가는 거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광합성, 하나는 삼투압. 광합성으로 기본적인 걸 만들고요. 하여튼 뭐든지 먹고 뭐 하든지 그런 거는 다 삼투압 원리에 의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 광합성하는 법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광합성을 어떻게 다시 인간이 할 수 있나 그걸 이제 하는 거거든요. 원리는 심플해요. 원리는 뭐냐면
공기는 데워주면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검은 거는 빛을 빨아들이고 그 페인트 중에서도 검은 페인트 중에서도 반사하는 페인트 있거든요. 반사하지 않는 검은 페인트가 있습니다. 그런 걸 공기들 온도가 실내 온도가 한 35도에서 40도까지 완전히 낮겠대요. 어떨 거예요? 저분이 전 이장님이신데 집을 이제 그 돈도 좀 있으시고 그러셔갖고 집을 좋게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연탄 난방을 시작을 하셨는데 집이 썩는다는 거예요. 그 연탄이 좀 독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탄 말고 어떻게 이제 화목 보일러로 하면서 보조 난방으로 햇빛 온풍기라는 걸 지금 만들고 계신 거거든요. 이제 이분이 이제 이분이 꽤 유명하신 분인데 이재열 씨라고 이분은 또 블로그 있어요. 뒤에 나오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는데 이 집은 굉장히 무슨 과학관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관한 모든 장치들이 재밌는 장치들이 있는데 이 집은 운전 기름값 빼고는 난방이나 뭐 전기 이런 거 관련된 에너지 비용을 하나도 안 써요. 호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속에 그냥 물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부동액 겨울에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낮에는 따뜻했지만 밤에는 바로 영하로 떨어지니까 부동액이 돌아서 부동액이 따뜻해진 상태에서 저 뒤에 보면은 온수통이 있는데 그 온수통에 열기를 전달하고 다시 이쪽으로 들어서 다시 열기를 가지고 또 가는 그런 반복 작업을 통해서 저기다가 이제 저희가 쓸 수 있는 온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는 뭐좀 저게 이제 저분이 제작하신 센서인데 저게 보통 시가로는 한 20만 원쯤 한대요. 근데 다이오드 몇 개 붙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햇볕을 따라서 저 판이 움직입니다. 그대로. 예. 햇빛 센서라는 저 작용 때문에 그리고 자전거 체인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다 주워와 갖고 한 건데 전체 제작 비용 2만 원 미만. 근데 이걸 그냥 제품으로 된 것들을 사기에는 소비자 입장에 되게 부담이 늘어서 이거에 대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그냥 본인이 할 수 있게끔 정보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거에 따라서 만들면 2만 원 이하로 만들 수 있는 정보. 여기는 이제 저분의 작업실, 이쪽에 집이 있고 작업실이 있고 그 집은 시골집은 20평 내외로 더 이상 크게 지으면 안 된다는 거. 저분이 작업실을 또 따로 지으면 되거든요. 약간 시간이 조금 짧아서 지나갈게요. 저기 그 밖에 설치한 가장 단순한 형태, 그냥 그 바닥이 까마니까 열이 용량이 없다 보니까 통합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는 가까운 쪽의 공간 온도와 멀리 떨어진 공간 온도가 편차가 생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햇빛 에너지와 궁합이 맞는 집은 흑부대 집이다. 아주 가장 단순한 형태로 이렇게 뜨거운 공기가 올라간다는 거. 그래서 위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와요. 이 집은 이제 요건 저건 팬을 다른 건데 저기 온도를 한 7, 80도 이상 올라가요. 저 들어오는 온도가. 실제로 흐린 날씨에 이 시집 내부 온도를 측정했다. 간밤의 기온이 영하 10도에 육박했는데도 실내 기온이 보조 난방 없이 22도 이상을 유지했다. 햇빛 온수기에서 공급되는 물도 23도를 넘어 설거지 물로 쓰기에 충분했다. 저게 왜 23도냐면 원래는 한 40도까지 갔거든요. 근데 좀 제가 미리 테스트 해보느라고 좀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식었는데. 뜨거워 이렇게 할 정도다. 폐암을 쫓아가는 추적식 햇빛 온수기를 시중에서 구입하려면 최소한 수백만 원이 든다. 이재열 씨의 온수기 재료비는 10만 원이다. 태양광 발전기를 갖추고 고효율 전등을 쓰는 이 씨의 집에서는 자동차 연료비 외에는 에너지 비용을 전혀 쓰지 않는다. 저분이 이제 햇빛 건조기라는 것도 만드는데요. 그거는 도시에서도 써볼만 하더라고요. 그거 블로그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스티로폼 위에다가 비닐로 밀폐해갖고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 말리는 베란다에서 그런 것도 만드시더라고요. 주민들 사이 의견이 엇갈려 그중 절반 예, 여기는 이제 그 전북 전북 완주의 덕안마을이라는 곳인데 에너지 지난 정권에서 녹색 에너지 마을인가로 지정이 됐어요. 선수력 발전으로 전분을 바이오매스 그 전분을 이렇게도 열병 발전소나 전기 생산하고 이런 가전 또 생태 전문 생태 학습 이런 게 많이 빠져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자, 이제 저 마을에서 160억을 받았거든요. 40호인 그 곳인데 혹시 여기에 공직자분들 계시면 약간 좀 죄송하긴 한데 이 나라에서 저 돈을 지역에 주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너무 돈이 아까운 경우인데 태양광 발전기가 이제 집집마다 다 있잖아요. 저 아주 안 보이는 작은 데도 있거든요. 근데 저 집 그 전기세가 원래 전기료가 3만 원도 안 나오는 집들이에요. 그런 집들은 300W짜리 태양광 발전기 전혀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160억을 저거 돈분 발전소 그건 안 해갖고 60억 떨어져 나갔지만 그 100억이라는 돈이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여기는 말하자면 부안에 있는 마을인데 여기 시민활동가가 한 분이 있어요. 그 예전부터 부안이 옛날에 원전 폐기물 반대 운동을 했던 동네잖아요. 그래서 좀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렇게 만들었어요. 태양광 발전기를 다 붙여갖고 전기를 팔아서 발생되는 수익을 그 마을에 안정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이 이 생산되는 전력에 의해서 들어오는 수익을 가지고 마을에 어떤 부분이 될 수 있는지를 오랫동안 함께 숙기하고 의견을 내갈 수 있는 거죠. 에너지 문제에 대해 같이 고민하게 되면서 그래서 하여튼 저 마을은 다양한 모든 에너지 시험을 다 해요. 그러니까 지열, 태양광, 태양열, 그런 것들을 다 시험하면서 동시에 그걸 어떻게 하냐면 집단적으로 모아서 해갖고 그거를 한전에 팝니다. 그래서 그 수익으로 나눠서 이제 마을 사람들이 쓰고. 국악강사의 장고장단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얼굴이 밝아졌다. 봉봉마을 귀농귀촌인들이 개설한 행복한 노래. 여기 이제 귀농귀촌한 분들이 지역에서 이게 이제 학교를 만들어 갖고 할머니들하고 같이 어르신들하고 노는 장면이고요. 할머니들을 위한 한글 학교가 됐다. 귀농인들이 나서서 만든 마을. 이제 이 부분은 제 다큐를 위해서 이제 마을 만들기를 끼워넣은 거고 이제 하여튼 저 마을이 이제 저분이 목사님이신데 귀농하신 목사님이시고 목회는 안 하고 이제 농사를 지시고 일을 하시는데 저 마을을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잘 어울려 사시더라고요. 방패하는 것이다. 52년 됐다. 배도 지금 한글 배우시는 이게 바로 이제 그 52년 지금 53년 4년 정도 됐겠다. 그래서 이곳을 이제 제가 간 이유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나왔던 이웅희 씨가 여기에서 그 스트로베일 하우스라는 그 집짓기에 학교를 운영해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신청하면 저기에서 이제 일정 기간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 주말반도 있고 있는데 거기서 배우실 수 있고요. 제가 만약에 아까 저는 한옥을 말씀을 드렸는데 한옥이 좀 비싸더라고요. 한옥이 아무리 싸게 지어도 한옥은 700만 원 이하로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또 다른 집을 생각을 해본다면 제가 짓는다면 스트로베일 하우스 쪽으로 좀 많이 쏠려요. 저는 아까 짓던 그 집은 찜질방을 만든답니다. 그걸로. 그래서 그분이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저기 이제 원래 미국의 네바다인가 어디선가 하는 그 나무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 있대요.
나무가 없는 지역이라 벽체를 세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스트로베리 하우스가. 그래서 벽체를 안 세우고 그냥 그 집단으로 벽을 세운 거죠. 가운데다가 뭐 막대기 같은 거 좀 박아놓고. 그런데 지금 거기 가면 있다는데 한 200년 이상 간다는 거예요. 그 집들이. 그리고 시간이 그 집이 썩을 것 같은데 완전히 차단이 되면 절대 안 썩는데요, 집이. 기름값도 전기도 다 앞으로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나무를 무한적으로 계속 뜯어가는 이 산에 가는 것들이 구할 되고,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 대신에 우리가 무한정 공급되는 태양에너지를 우리 난방 시스템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촌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궁극의 소재는 햇빛과 나무다. 최근 10년간 130%가 오른 등유나 최근 5년간 40%가 오른 심야 전기는 결코 대안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어디나 그렇듯 농촌 에너지 문제 해결의 열쇠도 사람이 쥐고 있다. 농촌의 현실을 알고 기존 주민들과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필요하다. 지금 도시를 떠나는 귀농인들이 바로 그들이 될 수 있다. 그냥 끝내도 괜찮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